어렵나요? 제가 굉장히 되게 좋은 것 같네요. 네. 아 그래요? 회사마다 다 코스드 언어도 다르고 플랫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주 현명한 학생이 하나로 통합해서 할 수 있으면 맞아요. 독점도 줄어들 테고. 굉장히 비용 시간을 절감할 수 있고 이게 또 중요한 것은 하나의 코드라고 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정의 로봇을 하게 되면은 이게 UR 제품이든 다른 로봇 제품이든 민트 로봇 제품이든 상관없이 원코드 베이스로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하죠. 감동적이죠? 되게 저희가 막 어딘가를 로봇을 배우려고 하면은 다 안녕하십니까, 로보티스트 팟캐스트 MC 강민석입니다. 오늘은 평소와는 조금 다른 그런 분위기인데요. 늘 진지하고 저희가 날카롭고 전문가 톤으로만 가던 저희 로보티스트가 Q&A 코너로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이게 단순한 토크가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현직 로봇 회사 이제 대표님과 그리고 로봇을 꿈꾸는 이제 고등학생들이 직접 마주 앉아 솔직하고 생생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나눠볼 예정입니다. 일단 저희 고정 게스트이신 민트로봇 강윤석 대표님 모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서울 로봇고등학교 저희 학생들을 모셨습니다. 뭐 각자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첨동로봇체육과 2학년 재학 중인 이성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이제 지역과 다니고 있는 2학년 강성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저희 질문에 앞서 살짝 저희가 이제 몸도 마음도 푸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아이스 브레이킹 질문부터 저희가 먼저 몇 개 질문을 던져 볼게요. 학생들 두 분한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요즘 방학이잖아요. 네. 솔직히 집에서 로봇 관련 영상을 본 적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어요? 유튜브에서 뭐 그런 어떤 거 위주로 로봇 영상을 많이 봤어요? 뭐 예를 들어 메이킹 영상이라든가 아니면은 소프트웨어를 알려주는 그런 영상들을 참고하면서 약간 저희 이제 이번에 대회 준비할 때 대회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참고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인데요. 로봇 말고 이번 방학 때 가장 열심히 한 거. 저희 친구들하고 같이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나 보네요. 네, 그냥 소리 지르는 거 좋아합니다. 마지막 질문할게요. 요즘 학교에서 가장 재밌게 듣고 있는 과목이 뭔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부전공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전공이 뭔데요? 저는 그 전공은 제어과를 하고 있고요. 부전공으로는 설계과 지금 있습니다. 지금 설계과 부전공에서는 이제 드론 제작이랑 이제 솔리드웍스를 배우고 있어요. 솔리드웍스. 친구는요? 저는 이제 제 주전공이 이제 제어과인데요. 저희가 사실 배우는 게 전자키드라 그래가지고 오화키드를 배워요 학교에서. 저는 이게 그리고 이제 해서 회로 시뮬레이션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질문들을 작성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네. 먼저 첫 번째 질문 누구부터 좀 진행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그 민트 로봇의 미션과 비전은 무엇인가요? 미션 자체는 저는 원래 회사를 만들 때 이제 먼 미래까지는 아니더라도 미래를 봤을 때 사람이랑 로봇이 우리가 SF 영화 보면은 같이 막 다니는 영화들이 많잖아요. 근데 싸우지 말고 공존하는 미래를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다. 이제 기여하는 회사가 되자. 이게 이제 사실상 거시적인 미션이었고 이제 비전 자체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무엇을 해야 할까 하다가 저는 뭐 여러 가지 뭐 기술도 뭐고 다 중요하지만 좀 사용자 우선주의자예요 제가. 그래서 사용자가 편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자. 이것을 우리가 제공하는 가치로 하자. 이게 이제 저희의 비전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저희 제품은 그래도 나름대로는 사용자가 가장 편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이라고 저는 지금도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은 회사에서 만드는 산업용 로봇하고 네. 협동 로봇하고 이제 차이점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해가지고. 그래요. 사실 기계적이나 제어 관점에서 봤을 때 차이는 없어요. 아마 아시겠지만 협동 로봇이라는 개념은 원래는 없는 개념이에요.
협동 로봇은 지금도 산업용 로봇의 그냥 일부분, 산업용 로봇의 한 종류로 이제 취급이 되는 게 맞고, 다만 옛날에 산업용 로봇은 충돌 감지라는 기능이 없었어요. 충돌을 하면 그냥 사실상 밀고 가버리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어떤 이제 해를 입힌다든지 장비의 손상 같은 걸 일으켰는데, 협동 로봇이라는 것은 어떤 제어 알고리즘 하나를 넣어가지고 이제 충돌을 감지할 수 있고, 감지하면은 로봇이 멈춤으로 인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쓸 수 있다. 요 기능 하나 탑재된 거 말고는 사실 기구적으로 보나 뭐 다른 관점에서 보나 차이점은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 로봇도 다 갖고 있는 기능이고요. 저는 그래서 사실 협동 로봇이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건 없는 건데 왜 계속 그러지? 좀 그런 느낌이었죠. 이어서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소프트웨어의 정의 로보틱스의 SDR 플랫폼, 리버스 디지털 트윈, 로보틱스 미들웨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원래 알던 개념인가요? 아니면 갑자기 홈페이지에서 보신 아니, 분이 하신 건가요? 먼저 민트로봇에 대해서 잠깐 조사를 했었는데 네. 거기에서 가장 위에 있던 게 먼저 이거가 있더라고요. SDR이요? 네, SDR이랑 디지털 트윈. 네네네네. 그런 게 좀 생소해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네. 사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로보틱스는 저희가 요새 이제 계속 주장하는 컨셉이기도 하고, 어떤 개념이냐면은 하드웨어, 로봇은 사실은 하드웨어잖아요. 우리가 보는 것은. 하지만 이 하드웨어 없이도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가? 개발할 수 있어야 된다. 사실상 이게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정의 땡땡땡에서 주장하는 바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하드웨어를 준비해 놓고 뭔가 해야 된다고 하면은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만으로 정의 가능한 무엇인가가 가능하다면은 우리가 굳이 진짜 하드웨어가 없이도 이것저것 해볼 수가 있고, 시간 비용이 굉장히 감소가 되겠죠. 그리고 요새 또 그 뭐 많이 보시겠지만 젠슨 황님께서 또 많이 강조하시는 뭐 피직스 AI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랑 맞물리게 된다면은 미래에 우리가 로봇을 만드는 환경 자체가 아주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로보틱스입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말씀하셨던 리버스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미들웨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로보틱스를 만들기 위한 일종의 요소 기술 같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로봇의 하드웨어가 없이 소프트웨어만으로도 되게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고 다양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환경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하드웨어가 없이도 해볼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기존에는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시뮬레이션 유니티도 네네. 있고 가제보도 있고 이제 맞아요. 아이작식도 있는데 네. 그런 거 좀 하나로 통합하시려는 소프트웨어. 아니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자, 얘기 잘하셨어요. 뭐 가스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거기서 로봇을 돌려보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가스보에서 UR 로봇을 한번 돌려봤어요. 코딩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다 됐어. 근데 얘를 실제 로봇에서 우리가 쓰고 싶은데 그 만든 소프트웨어를 바로 쓸 수가 있나요? 아니죠.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소프트웨어 정의 로보틱스입니다. 코딩으로 따지면 따로 컴파일러가 아니요, 컴파일러의 문제가 아니라 그 유니버셜 로봇 사용하는 거 배우셨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하나요, 그거 쓰면? 사실 저희는 펜던트로만 그렇죠. 썼어가지고. 펜던트로 하잖아요. 그럼 만들어 놓은 소프트웨어를 못 쓸 거 아니에요. 네. 그거 다시 펜던트로 옮겨야 되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저가 했던 경우에는 뭐더라, 주피터를 이용해서 네. 그 파이썬으로 코딩해서 네. 한 것도 있거든요. 네네네. 혹시 그거랑은 좀 다른 건가요? 비슷해요. 어쨌건 그 티칭 펜던트를 안 쓰고 유니버셜 로봇을 컨트롤할 수 있죠. 물론 가능한데 다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피터 노트북으로 이런저런 API를 써가지고 했는데 바로 즉시 디플로이드 되냐? 우리가 가지보에서 돌렸던 로봇이 똑같이 유니버셜 로봇을 하나의 코드 베이스로 움직일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인 거죠. 어렵나요? 제가 굉장히 되게 좋은 것 같네요. 네. 그래요? 회사마다 다 코스드 언어도 다르고 플랫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주 현명한 학생이 하나로 통합해도 할 수 있으면 맞아요. 독점도 줄어들 테고 굉장히 비용 시간을 절감할 수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뭐 소프트웨어를 많이 하실 걸로 예상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편해지는 거예요. 하나만 알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게 또 중요한 것은 하나의 코드라고 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정의 로봇을 하게 되면은 이게 UR 제품이든 다른 로봇 제품이든 민트 로봇 제품이든 상관없이 원 코드 베이스로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하죠. 감동적이죠? 되게 저희가 막 어딘가를 로봇을 배우려고 하면은 각자 다
그 다르잖아요 프로그램들이.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좀 어려웠는데. 어렵다기보다 짜증나죠. 네. 제가 귀찮기도 하고. 말씀드렸듯이 저는 사용자 중심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편해야 되는데 해당 방법은 사용자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럼 저는 그걸 고치고 싶었던 거예요. 궁금한 게 그럼 여태까지 왜 다 다르게 그거를 통신을 했을까요? 옛날에는 소프트웨어로 로봇을 만들지 않았으니까. 그럼 제조사만의 그런 고집이라고 봐야 될까요? 고집도 고집이고 소프트웨어로 로봇을 제어한다는 개념 자체가 원래는 없었었잖아요. 우리는 PLC라는 걸 썼었죠. 근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PLC로 뭐 휴머노이드를 움직인다는 건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세상이 바뀐 것 뿐이에요. 네. 하지만 로봇 제조사들은 그 트렌드를 맞춰가고 싶지 않겠죠. 네. 자기들 고유의 것을 버려야 되니까. 또 질문이요? 네, 저 로봇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무엇이 가장 힘들었고 가장 좋았던 순간들은 무엇인가요? 너무 같은. 저도 개발자 출신이에요. 네, 저도 개발자 출신이라 개발하면서 힘들었던 건 솔직히 없었어요. 뭐 재밌죠. 저도 개발하는 거 좋아했었던 사람이니까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힘들었던 거는 만드는 과정, 관리하는 과정, 운영하는 과정, 이거를 만드는 사람들과 인간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해야 되는 과정.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힘들었었어요. 그러면은 혼자서 만드지 않았을 거고 그 팀원들과 같이 만드셨을 거잖아요. 저도 학생 때는 혼자 만들었어요 거의. 예. 제가 원래 목표로 했던 거는 내가 그 당시엔 휴머노이드는 없었고 이제 모바일 매니플레이터라고 해서 모바일 로봇에 팔 달려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적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만들 정도는 돼야 된다. 이게 제가 했던 거였고 그래서 혼자 만들었어요. 그 박사였죠? 네, 박사 과정인데. 네. 그래서 뭐 근데 그때는 행복했어요. 그리고 뭐 혼자가 꼭 아니더라도 밑에 같이 있던 랩실 후배들이라든지 한 많아야 한 2-3명 정도였는데 회사가 커지니까 그 부분이 스트레스더라고요. 이제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고 또 너무 성향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야 되고 저는 이게 힘들었어요. 개발했던 건 힘든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뭐 그런 거랑은 전혀 연관이 없는 내용이네요. 그렇죠. 저희가 그러면은 로봇 안에 센서들이 들어가잖아요. 네, 물론 센서들이 다양한 회사가 있고 다양한 제품이 있고 다양한 회사가 있는데 맞아요. 이 중에서 좀 가성비 있고 성능도 괜찮은 것들 어떻게 선정하시는지 그런 방법들이 좀 궁금해요. 사실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로봇팔에는 센서가 그렇게 들어가지는 않아요. 실제로 저희는 이제 관절 로봇을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센서라고 해봤자 엔코더고 하나 넣어봤자 토크 센서 정도밖에 없는데 토크 센서는 아직 일반적인 센서는 아니에요. 논외고 사실상 엔코더만 쓰게 되는데 엔코더도 저희가 산다라기보다는 거의 서버 드라이브라든지 서버 모터 만드는 데서 이미 장착이 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고민을 할 경우는 거의 없었고 이제 뭐 회사 이전으로 돌아가서 제가 정말 학생 시절이라든지 그 당시에 센서 찾는 거 힘들죠. 그게 업무 능력 중 하나가 특히 전자부품이라든지 제어 쪽은 부품 많이 아는 게 능력이에요. 그게 본인 능력이거든요. 저항 하나 살라고 해도 진짜 10,000개가 넘는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나는 무엇을 사야 될까라고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1순위로 놓는 거는 내가 빨리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빨리 구할 수 있는 거. 내가 사면은 성질이 급해가지고 다운로드 이런 걸 좋아하고 사실상 이제 뭐 굳이 제품화가 아니라 이제 연구 목적일 경우에는 그 기준으로 많이 골랐어요 저는. 그 감속기를 개발하셨다고 들었는데 네네. 그럼 감속기는 개발하셨고 모터는 이제 뒤에 서버 달려있는 모터 사용하시는 건가요? 감속기 옛날에 진짜 했던 거를 말씀드리면 감속기는 생으로 저희가 이제 기계 가공하고 CNC 가공 다 하고 조립하고 뭐 설계는 당연히 하고 해서 만들었었고 뒤에는 모터는 사요. 모터 그 자체는 사지만 모터 드라이브, 서버 드라이브죠. 서버 드라이브는 직접 만들었었고 그때는 엔코더를 다 사서 만들었었어요. 저희도 제어 알고리즘 당연히 넣었었고 PCB 뭐 아트워크 당연히 다 했었고 그랬었죠. 그럼 지금 만들어진 로봇들의 액추에이터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네, 지금은 그냥 사다 씁니다. 자 이제 만드는 거랑 팔 수 있는 제품이 들어가야 되는 부품은 사실 상당히 다른 개념이에요. 저는 이미 저기 들어가는 건 제 회사 차리기도 전에 다 만들어 봤었어요. 하지만 그거를 내가 제품을 양산하는 데 써야 되냐 이거는 사실 굉장히 다른 얘기거든요. 지금 해보는 건 좋죠. 근데 그거를 회사에 들어가서 제가 이거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걸 팝시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큰일 날 수 있는 거죠. 이게 사실
뭐 한 회사에서 우린 모터도 만들고 감속기도 만들고 로봇 플랫폼도 만들고 다 하는 회사는 없어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럼 우리는 어떤 걸 하겠다가 딱 특정한 게 있잖아요. 부품만 해서 부품만 만들어서 조달하고. 근데 그게 결국 다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제가 처음에는 다 한다고 많이 했었는데 한 10년 정도를 해보니까 결코 좋은 게 아니더라라는 걸 많이 깨달았어요. 그러면 소비자는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야? 뭐가 유명해라고 했을 때 뭐가 애매하잖아요. 김밥 천국이잖아요 약간. 예, 안 좋더라고요. 그 기사 같은 거 찾아볼 때 그 엘라클로이드 네. 드라이브랑 하스타 해가지고 지금 적용하고 있는지 궁금했었는데. 쓰고는 있어요. 이제 뭐 지금 산업용은 아니지만 서비스 목적으로는 계속 쓰고 있고 이게 어려워요. 양산의 문제. 과연 어떻게 이제 수량을 많이 뽑아낼지는 저희도 아직 풀지 못한 부분이어서. 그리고 또 MCT 뭐 네. 시즌도 가공을 할 때 좀 네, 비용하고 시간이 많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절감할 수 있었던 팁 같은 게 있어요. 저희는 자체 공장에서 머신 센터 직접 돌렸어요. 근데 이게 비용 절감이라고 보기는 지금 생각해 보면 어려울 것 같아요. 외주 하는 게 지금 되게 돈 뭐 샘플 가공 머신 맡기면 막 청구서 몇백만 원씩 날라오잖아요. 네. 그게 더 쌀 수 있어요. 지금은 당연히 비싸다고 생각을 할 텐데 저도 그 이유 때문에 공장을 사가지고 아예 머신 센터 다 넣어버리고 사람 고용해서 그냥 돌렸어요. 그게 더 돈이 많이 들어요. 네, 그게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지금은 외주를 처리하고 있어요. 네, 그 몇백만 원은 굉장히 우스운 돈이 돼요. 정말로. 공장 한번 돌려보면. 그래서 이번에 로봇 대회를 하나 나가게 되는데 네. 그 대회에서 만든 로봇이 사이즈가 70cm, 가로 세로 70cm, 네? 높이가 180cm이래요. 뭐예요?